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37화 상표권 어렵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매주 늘고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를 구독자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업가 지식재산권 5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전체적인 총론의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특허권, 또 디자인권,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상표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어떨까요? 이준호 대리님, 다른 지식재산권들에 비해서 상표권은 조금 더 친숙하게 와닿지 않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의 파란색 삼성 로고라든지 아니면은 코카콜라의 빨간색 캔과 하얀색 글씨라든지 그런 게 좀 상표권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고를 떠올렸을 때 그 해당 회사가 이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제 좀 상표인 것 같거든요. 네. 방금 그냥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로고를 떠올렸을 때 그 회사나 상품이 이제 생각나는 게 상표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법에 있습니다. 상표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상품과 타 업자의 상품을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상표입니다. 이거를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짧게 얘기해서, 앞자를 따면 돼요. 자, 타, 상품, 식별력. 네. 자타, 상품, 식별력. 상표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자타 상품 식별력하고 상품 출처 표시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상표의 기능을 이제 살짝 본다면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말씀드렸죠. 상품을 다른 상품하고 식별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이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에요.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봤을 때 이거는 어디 회사일 거다 라는 이제 출처를 그 상표를 보고 알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표, 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부수적인 이제 효과인 건데, 상표를 보고 광고 선전 기능이 이제 파생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상표 자체의 신용과 재산이 화체돼서 현재는 재산권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잘 만들어진 상표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표를 등록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네, 상표권 등록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적극적 요건으로는 이제 본인의 상품이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이 가능할 것, 즉 식별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상품을 떠올렸을 때 이제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보통 명칭이나 소질과 관련된 그런 단어는 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극적 요건을 말씀드릴게요. 식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공질서나 풍기문란이 염려가 있는 그런 상표는 저희가 상표로서 등록을 할 수 없고요.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없고요. 또한 그냥 대한민국 이런 국가나 공공기관 명칭 이런 부분도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저명한 사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유명한 상호와 이미 저명한 상호, 그런 부분이 있는 상호와 고인 혼동할 수 있는 상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소극적 요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이 검토를 하시는 부분이 선 등록된 타인의 상표, 즉 이미 먼저 등록된 타인의 상표가 없어야 하는데, 단순히 똑같은 상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유사 범위의 상표를 검색을 잘 하셔서 미리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상표권 등록 전에 거쳐야 하시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네,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공질서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상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욕설. 그렇죠. 욕설을 예를 들어서
뭐 상표 제가 말을 하긴 네, 네. 삐처리 어쨌든, 됩니다. 네, 그런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런 건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국가도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 이런 상표도 당연히 안 될 것 같죠. 저명한 사람 이름? 이거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대표님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이름 중에 링컨이라고 있거든요. 예, 예. 이거 당사자 그러니까는 저명한 사람이 다 본인 후손들이라면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그 링컨이라는 그 상표는 아마도 그 후손들이어서 등록을 받은 건 아닐 거고 네. 그 이제 등록 요건 중에 너무 이미 저명해져 가지고 그 상표를 보고 출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오용운동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표가 이미 되어버린 경우에는 그거는 보호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저명해졌는지 저명해지지 않았는지 가지고도 사실은 법원에서 되게 많이 따지는데 네. 따질 때 뭐 광고비를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들도 입증자료로 내야지 되고 실제 수요조사, 소비자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아마 상표법이 개정돼서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미 사람들에게, 수요자들에게 이미 좀 유명해진 상표 같은 경우에 등록 절차가 조금 더 쉽고 간이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상표가 등록됐다고 해서 딱 끝났다고 보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좀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김익남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등록 이후 내가 이제 취득하게 된 이 상표권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한 겁니다. 일단 이렇게 어렵게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한 상표는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10년마다 갱신 신청을 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따라서 존속기간 혹은 갱신기간을 미리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상표권 등록 이후 새로운 이제 영역을 개척한다든지 업종이 변한다든지 이런 특이한 사정이 있다면은 이런 경우도 지정 상품을 추가로 출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는 상표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보통 명칭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한자 사전 같은 거를 그냥 오편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오편은 이 고유 명칭이 아니라 어떤 그 상표권 등록된 이름이 이 아예 한자 사전이라는 이름을 보통으로 지칭하는 표현처럼 사용된 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즉석 사진기를 폴라로이드라고 한다든지, 즉석밥을 햇반이라고 한다든지, 짜장라면을 짜파게티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통화 연결음을 컬러링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상표권이 보통 명칭화되는 거를 특별히 좀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 상표 등록된 상표권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등록된 후에 관리하는 것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상표를 이제 등록해달라고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좀 제가 생각나는 거 있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은, 내가 어떠한 상표를 쓰고 싶어가지고 상표를 만든 다음에 이미 선등록됐는지를 이제 검색을 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야지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한 거하고 비슷한 것들이 거의 다 요즘 세상에는 많이들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긴 해요. 이미 선등록된 상표이더라도 어떠한 이제 상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옷에 대해서 뭐 칠자라는 이런 상표를 이제 내고 싶은데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살펴봤을 때 3년 동안 그 상표를 그 상품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 심판에서 승소를 한 다음에 독점적으로 6개월 동안 이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거든요. 이것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사용되지 않고 네. 있는 상표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이런 취지로 후송을 제기한 다음에 먼저 그 권리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상표권 등록, 이제 이런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이제 출원 절차를 어쨌든 본인이 진행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출원 절차라든지 아니면 보호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이쪽 있죠? 네. 이쪽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가지 또 소식이 있죠. 저희 예유 역삼사무소가 맞아요. 1월 20일 날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가죠? 네. 서초동에 있는 모인터 빌딩이라는 건데 몇 번 출구인지는 모르겠네요. 1번 출구. 1번 출구. 예. 그대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교대역 1번 출구로 또 농협? 나오시면 농협 빌딩이에요. 예, 맞아요. 1층에 또 농협이 있어서 쉽게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 상담도 당연히 가능하니까 언제든 연락 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더욱더 해맑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새로운 회시에서 찾아뵙겠네요. 다음 주에는. 맞네요. 그렇네. 예외실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었네요. 네. 약간 눈물이 찡 나와요. 네. 오랫동안 네. 네, 그럼 다음 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